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고향형 시민 참여자치는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는 영혼이 없는 철밥통 공직자라고 매도돼 왔던 공직자들이 또 인사가 모든 거라고 모든 처음이자 끝이기 때문에 인사되면 편한 대로 갔다가 다음 인사 있을 때까지 또 금평관리하기 위해서 쉬었다고 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결코 시민 참여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에서 4년 동안 저희들은 희망고직제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다는 점, 그리고 각 분야별 성과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복지면 복지, 복지 나눔 일촌 맺기, 또 서울시와의 기피시설 합의면 합의, 또 모든 논의에서 이 희망에 따른 열정을 가진 공직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자치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4년 6개월 차인데요. 중간에는 저희가 시장을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직자를 그렇게 믿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개혁을 하겠다고 하느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비난도 있었고, 공직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빨리 답을 줘야지 이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10번 10차 토론을 하라는 말이냐, 이런 많은 이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을 가능하면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향형 시민 참여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목 상리하고요. 네,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외국의 모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문제다 했을 때 독일, 캐나다, 환경운동, 환경 정착됐다고 무리하게 한국에 도입했을 때 100년, 200년, 300년 동안 환경운동을 한 분들의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반영하기 어렵다. 또 농촌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 도시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수학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고향형 시민 참여자치도 여러가지 과도한 양적 성장만을 지향한 추진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 고양시의 경우는 청년, 어르신, 일자리, 또 세대, 계층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그냥 몇 가지의 상은 받을지 모르지만 시민적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는 어렵다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2010년 그러니까 제가 초선 때죠. 4년 6개월 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고향형 시민 참여자, 그 당시는 이런 용어를 선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저희 고양시는 100만인데 다른 의왕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다 다 수준 높은 분들이 사시니까 이것은 잘 활용하면 주민자치의 발전이 되지만 만약에 잘못 이게 갈등적으로 갈 경우는 아주 이런 집단 이기주의로 갈 수 있는,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고요. 약점은 서울의 배드타운이라는 고양시의 정치의식 이런 부분이 좀 약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은 그동안의 어떤 시민사회 운동은 활성화됐지만 공직자들이 갖는 여러 가지 참여자치에 대한 경험이 거의 부재했다. 그래서 여러 이쪽 방면에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하고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근데 책 한 권 분량을 가져왔는데 저도 학계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오른쪽이 2011년에는 기반 조성하고 체계를 구축하고 정착하고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하고 투출하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가 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민운동 속에서 이 자치를 고민해왔던 분들하고 끝없는 토론, 특히 중요한 점은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않고 공직자들하고 같이 해서 이 로드맵을 마련해 갔는데 놀랍게도 약 60-70% 실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시장이 되고 한 1년 6개월인가요? 이 프로그램과 이런 프로젝트를 완전히 포기할 위기까지 봉착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여러 가지 갈등이 심화되면서 완전히 중단될 위기가 있었는데
네, 참고 참았습니다. 제가 남북대화까지 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그 인내심을 발휘해서 제가 그래서 자주 그럽니다. 지방자치가 남북대화보다 더 어렵다고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왼편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부서별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감사관제 이게 4년 동안 정말 눈물겨운 갈등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 정착돼 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저희들이 이제 또 고양시가 좀 다른 점이 다른 자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자치를 하다 보면은 시민사회 운동가들 중심으로만 하기 쉬운데 그게 최대의 쟁점이었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과 지역에 있는 이 단체장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저와 시민사회 간의 큰 갈등이었어요. 저는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수억씩 들어서 4년치 했는데 결국 주민자치 교육을 해보니까 또 마을 자원조사 공동체 사업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70~80%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우리 고양시의 대단히 중요한 주민자치의 전사로 등장하게 되고 시민사회 분들은 거기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서로 보지도 않고 왼수처럼 지냈던 분이 이제는 모든 현안을 논의하는데 자연스럽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투 트랙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밑줄이 너무 말해가지고 두 번째 밑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희망보직제 시스템. 예, 그러니까 제가 4년 6개월 전에 주민자치 쪽에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을 찾았더니 딱 한 분 나왔어요. 그쪽으로 석사 논문을 쓰고 책 한 권을 썼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나 지금은 이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하면서 그럼 지금 많아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2,500분 중에 뭐 많으면 한 20분 정도? 예.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주민자치과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토론을 해서 저희들은 문화예술 또 청소 이런 데서 전반적인 시민 참여가 이제 정착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행착오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공직자들의 희망보직을 통한 참여, 로드맵에 따른 추진, 그리고 시스템적인 운영 내에서도 저희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서별, 국가별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칸막이로 하는 행정을 완전히 깨트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사고과를 평가할 때도 팀별 성과, 국별 성과, TF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또 학교에 있다 와서 TF팀을 짜가지고 토론을 하라고 하면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여기에 성과를 내려면 제일 먼저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벤치마킹, 뭐 로체스터, 뉴욕도 가보고 뭐 유럽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얻은 결론은 고향형, 한국형으로 가야지 괜히 남의 나라 것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거 시행해가지고는 우리 문화에서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히 많은 지금 발표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움되는 사례는 활용하고 참조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에 있어서는 고양형에 맞는 형태를 찾아야 된다. 남원이 고양시를 흉내낼 수 없고 고양시가 남원을 흉내낼 수 없고 고양이 서울형을 따라갈 수 없고 서울이 고양시를 또 할 수 없다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센터 그리고 각 동에 한 명씩의 인원을 늘려서 자전거 타고 현장 민원 담당, 희망부서, 복지나눔 1촌 맺기, 서울시하고 기피시설 합의 때는 50만 명 서명 받을 때도 이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합의해 주셨죠. 네, 뭐 일자리 창출, 고향 600년 사업, 누리길, 위안부 서명 40만 명 서명 받아서 반기문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각 분야별로 어떤 경우는 시민 참여가 한 60~70% 반영되는 경우, 어떤 데는 10%, 어떤 데는 시민 참여를 하다가 결국 갈등만 생기고 못한 이런 여러 가지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을 그렇게 가동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네, 5줄이긴 하지만 5년 동안 이것 때문에 불면의 밤을 이루면서 내가 왜 시장을 했는가
하는 고민을 했던 겁니다.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시의원과 주민자치위원 간의 신뢰 부족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말도 못했고요. 또 이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이해하는 공직자가 전혀 없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를 2년, 3년째 고민을 했고요. 이러한 시민 참여가 의회와의 갈등 때문에 또 1년차 때는 중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다 깎아버렸어요. 어떤 해당 분야라는 분야는 다 단체장님들 공감하시는데 그래서 또 올려야 되느냐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저는 제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 중심 또 어떤 사업 중심이 좋게 표현하면 롤 모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변화를 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시장의 업적으로 또 약간의 시정의 성과로 나눌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일자리 문제라든가 민생경제 회생 이런데 얼마나 성과를 주느냐는 부분에서 로드맵과 시스템 이런 부분을 가장 역점을 뒀습니다. 복잡합니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단 이 구성 과정에서도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야오당과 시민사회단체 단일 후보였지만 보수 성향, 한나라당 성향의 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시켰고 주민참여단도 진보, 중도, 보수 같이 아우러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다양한 위원회 또 예산 편성위원회 등등을 여러 이쪽에 있는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 좀 올리라고 하면 수백억을 올려놓고 반영해 주는 건 얼마밖에 되지 않느냐 도대체 이러려면 뭐하게 하느냐는 논란도 있고 결국 또 그 예산이 다 여러가지 개발 사업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토론들을 했습니다. 제일 성과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2011년, 12, 13, 14, 4년에 걸쳐서 약 2천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과 공직자, 주민자치위원들을 아주 체계적인 교육을 시켰고요. 이제 이 앞에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존의 시민사회 운동과 자치운동가 중심으로 진행됐던 이런 공동체 사업에 아주 불만을 갖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왜 이런 교육을 좀 빨리 좀 시켜주지 이렇게 늦었냐 하는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가지 수백 가지 의미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 분야에서 전국에 대상을 받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빠져있네요. 그리고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센터 분야에 3년 연속 제우상 이런 데는 저도 몰랐어요. 참여하는지를. 그냥 주민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같이 가서 대상했습니다. 대상 수여하면 저희들 인센티브를 줬어요. 추가 건물도 옆에 리모델링 건물도 지어주고 그 동에 있는 직원들 발탁 인사에 대상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동장이나 직원들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승진에 반영이 되니까. 그 외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주거 환경, 교육 평가 등등 많은 상을 수상한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 계신 자치단체장님들도 좋은 상을 대부분 다 수여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성과는 희망보직제에 기초한 공직자들의 열정적 참여 그리고 시민과의 네트워크 그래서 이렇게 성과가 나온 부서들은 그냥 대체로 다 승진에 또 희망보직을 선정받는데 결정적인 이 차이를 우위를 갖게 됩니다. 2년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뒤로 줄 서서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되겠지 결국은. 근데 전혀 그 성과보다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구청장, 국장, 과장 다 승진을 했습니다. 독일 모델을 특별히 넣은 이유는 고양시가 남북한의 접경지역이기도 하고 또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해서 사실은 굳이 외국의 모델을 딴다면 저희들은 베를린 모델을 해서 좀 통일 시대를 꼼꼼히 준비하겠다 하는 거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통일에 관심이 많아서 10대 비전 설문조사를 최근에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대한민국 지방자치 수준에 대해서 이 일반 외부의 시민들은 4.9, 우리는 뭐 고양시민 5.1, 지방자치가 성공했다고 보는 분들은 시민 참여 확대, 또 고양시 지방자치 수준은 58% 정도가 높다. 공무원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요. 고양시 희망부서 신청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느냐에 67%가 된다. 근데 뭐 이것을 저는 절대적이라고 보지 않고요. 경향성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선 6기 4년 동안에는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내실화를 해내겠다. 뭐 다 같은 이야기들이고요. 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이제 다른 도시에서는 먼저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대부분 다 구축됐고 이제 저 센터하고 저희들이 100만 도시가 돼서 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싱크탱크를 잘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민선 6기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몰라도 고양시의 고양이는 수백만의 팬들을 몰고 다니는 최고의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고양이 SNS로 통하는 SNS 행정에서 그동안 다양하게 진행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 또 이 참여자치에서 제외되는 이런 시민과의 온라인 시스템들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창하고 복잡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기존에 운영돼 왔던 다양한 형태의 고양형 시민 참여 시스템을 SNS를 매개로 해서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형 시민 참여자치의 특징은 뭐냐? 4년 반 동안 해서 작년이네요. 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로드맵을 함께 구성해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또 시스템에 따라서 비단 공직과 시민만이 아니라 공직 내부에서 유관기관하고 하는 수시의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 그리고 해외, 국내 좋은 성과들을 우리 고양형 시민 참여자치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희망보직을 해서 파격적인 발탁을 해야 자치가 살아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모름지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제때제때 승진하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S 소통과 관련해서